수련목회자 선발고시 교리화장정 제1편. 교리화장정은 총 10개의 목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1편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사와 교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감리교회가 어떻게 해서 흘러왔는지 역사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즉 다른 한국 감리교회사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리 부분, 제일 어려운데 그 교리 부분과 같은 내용들이 같이 있는 게 교리화장정 1편 역사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리화장정 과목명 자체는 10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1편과 2편이 조금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3편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충분히 마주쳤던 부분, 어쩌면 어디서 들어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지, 이래서 그랬던 거야, 그때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네 하는 것이지만 1편과 2편은 조금 졸려요, 내용이.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만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매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조선반도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교 활동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먼저 우리나라로 오고 그 나라 언어에 따라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는데, 우리 조선반도의 경우는 조선어, 즉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즉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좀 반대의 경우로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국내로 가져온 사람들, 뭐 나쁘게 말하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밀반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번역된 조선어로 번역된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조선을 개항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각자 쳐들어왔던 사건, 뭐 일본이 군함으로 쳐들어와선 윤효 사건, 그리고 뭐 프랑스가 군함을 끌고 와서 왔던 병인 양요, 그리고 대표적인 건 역시 우리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이 우리나라에 왔던 신미양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선이 미국과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조선 땅에 특사, 그리고 조선에서도 미국으로 특사를 파견하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명성황후의 조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혁이라는 사람이 특사로 파견해서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에서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에서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였죠. 그리고 가우처 목사와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가우처 목사가 야, 조선에 당장에 선교사 파송해 해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당장 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도움으로 그 조선 땅으로 넘어가서 고종 황제를 만났고, 고종 황제랑 만남으로 통해서 고종 황제가 학교와 병원 사업은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착되는 과정이죠.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뭐 아무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2020년부터 이제 그 역사 교리 부분이라고 해서 출판한 한국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그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매서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것은 2021년 1년 뒤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바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열차 안에서 미국으로 특사로 건너가서 대통령 만날 때 미국에 방문 중에 가우처 목사를 만났다. 예전 시험지에서는 뭐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목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 좀 새롭게 검증이 됐는지 좀 그러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우처라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지 시험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이제 가우처 목사가 야 당장 일본에 야 당장 조선 땅에 들어갈 선교사 누구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 없어? 하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연락을 해본 결과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있던 조선인 누구야 갑자기 김옥균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국왕을 만났고 조선의 국왕과 여러 얘기를 나누고가 학교와 병원 사업은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요 정도는 기억하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실제로 한국감리교회사가 교리화 장장이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선교사가 와서 활동했고 그때 당시 지금도 미국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각각 따로 왔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거 그냥 하나로 합치자 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뭐 일제시대이긴 하지만 1930년도에 통합이 됐고 그때 최고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총리사라고 했지만 양주삼이라는 사람, 이 사람 꼭 기억해 둘 필요는 있어요. 한국감리교회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정답으로 단골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조선감리의 3대 원칙,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조선적 교회. 이 원칙이 시험에 또 나름 나오기 있죠.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나왔다는 것은 1930년도에 어떻게 됐다?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통합됐다 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는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기독교 조선감리회 3대 원칙,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조선적 교회. 이걸 외우면 그거 아닌 것이 정답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24년도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 좀 한 번 정도 정경훈 목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24년도에. 이건 그냥 외워보세요. 좀 물론 정경훈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좀 생소했겠지만 이렇게 24년도에 딱 한 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 정답만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실제로 정리되었던 이 데이터 정경훈 목사의 신학은 신앙에서 보수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현대화, 신학의 향토화 이 네 가지를 외우고 들어간다면 이 중에서 정경훈 목사의 신학 추구가 아닌 것을 딱 하나만 비틀어서 나오겠죠? 객관식 1, 2, 3, 4 해갖고 그거를 외워서 접근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교회가 순환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일제 말기에 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시련이 신사참배였고, 그 신사참배 앞에서 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이라는 혁신교단 채택되고, 일본의 수능적인 교단으로 1차 한번 변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에서도 이 초사이언, 슈퍼사이언 1차, 슈퍼사이언 2차, 슈퍼사이언 3차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로 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을 한번 냈고 그 다음에 3차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이제 변질됐는데 야, 그것도 참 보시면 1945년 7월 19일이래요. 8월 15일날에 우리가 광복했잖아요. 야, 한 달도 안 된 세상을 안 난 일은 몰라요. 아무튼 요런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말기에 수단을 당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험 문제는 2025년 이제 신앙인들이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투쟁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였다. 예, 딱 한 문제 나왔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일제시대를 해방을 하고 그 이후에 자치 선교 100주년과 자치 6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새롭게 이제 운동을 해왔어요. 자치 60주년 그리고 기독교 조선감리회 3대 원칙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3대 원칙으로 하면서 마지막 조선적 교회가 진정한 한국교회로 이렇게 조금만 원칙이 바뀌었던 그런 선교 100주년과 자치 60주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20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간에 보면 여러분이 기독교적, 감리교적, 괄호 교회를 건설하는데 유조한다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3대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기독교적, 감리교적, 한국적인. 그래서 그것만 외워두면 그냥 여러분들 괄호 앞에 있는 문제 기독교적, 감리교적 이것만 기억하면
이게 3대 원칙을 말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리와 장전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 시험 문제까지만 해도 33문제가 나와서 글자가 앞뒤로 빡빡 채웠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그 이후에는 25문제로 싹 줄었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문제 수가 줄었다는 것은 배점, 하나 문제당 배점이 많아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점수가 팍팍 깎이는 거고, 문제가 많다는 건 한 문제 깎일 때마다 점수가 덜 깎이는 거죠. 뭐 그런 점이 좀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는 시험 끝났어. 난 시험 끝났어. 이 말이 조금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시험 끝나고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농담 한마디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전도사들을 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목사가 되시면 돼요. 이건 위로일까 격려일까.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어렵지만 아까 말했던 자치회 선언 4가지가 있었죠. 웨슬리 복음주의의 신앙정토, 민족주의 신앙정토, 토착적 신앙정토, 에큐메니컬 신앙정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관계없는 걸 5개를 이번에 보기로 얘기했어요. 그 중에 초대교회 예전 정통은 없었다. 관계가 없고 그거를 정답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 핵심 포인트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웨슬리의 종교강령이라는 건 빨간색 글씨겠죠. 요거는 반드시 중요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 파란색은 좀 더 알아두면 좋겠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웨슬리의 종교강령 25개조,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한번 문제를 봅시다. 23년도에 나왔던 것, 아이고 복잡해라 씨. 23년도에 나왔던 것, 그 웨슬리의 종교강령 30, 영국 성경의 39개의 종교강령을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25개조로 줄여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없는 것. 제가 여기 말했죠. 웨슬리가 영국 국교의 종교강령에서 삭제한 것 3가지, 대표적인 3가지를 이렇게 적었죠. 세속 권세에 복종할 것, 요거는 없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영국 성공 웨슬리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했을 때 영국의 왕이 재혼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복종하지 않겠다 뭐 그렇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또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또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감리교의 신학,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조금 공통점이 있어요. 선행적 은혜, 칭의의 확증, 성화 완전, 믿음과 선행. 이 부분은 웨슬리의 단계별 성화의 과정, 단계별 구원의 과정이 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중에 성화라는 단어에다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다는 건 정답이 성화라는 거죠. 자, 웨슬리의 구원의 행위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선행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회개의 은혜는 왜 뺐어 여기는? 선행의 은혜, 칭의, 가로로 이루어진다. 그 가로는 뭐냐? 성화. 25년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역사 교리, 아까는 그냥 파란색 표시를 했는데 기독교 조선감리의 3대 원칙이 있었는데 마지막 조선적 교회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대 원칙도 당연히 마지막 부분에 진정한 기독교의 진정한 감리교회는 똑같지만 진정한 한국교회로 바뀐 거예요. 조선적 교회를 3번째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나왔고 기독교 대한감리에는 괄호가 3개가 있죠. 뭐뭐뭐가 되기 위하여 했고 그 중에 틀린 것은 해서 진짜로 번호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 중에 진정한 조선적 교회는 아니었다. 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는 기독교 대한감리지 기독교 조선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요런 문제는 거의 뭐 예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맞다면 주어가 기독교 대한감리이냐 기독교 조선감리이냐를 따져서 접근하면 문제는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22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좀 나왔지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교리 부분은 좀 어렵다. 어려워. 나도 어렵고 세상 사람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아무튼 나왔다. 요거에 대해서 계시와 이성과 신학과 자연 신앙과 과학과 은총과 자연 사이의 연관성을 식별하는 신학적 노력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아니요,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원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근데 왠지 좀 그냥 다 읽어보면 1번, 2번, 3번은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 4번만 마지막에 파괴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좀 찍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4번으로 찍지 않을까?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역사 교리 중에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사회신경. 사회신경이라는 내용만 잘 기억하면 돼요. 사도신경으로 쓰면 안 돼요. 네. 뭐 나는 용자다 하고 한번 써보면 뭐 말리지는 않을게요. 뭐 시험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 아니고 사회신경이에요. 1997년 감리의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괄호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외워야지 뭐 이런 건 시고 내용까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면 63번 단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교리화장정 그 63번 단에 사회신경에 대한 진짜 원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23년도엔 이런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신경의 내용이 21년도와 23번의 내용이 다르네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10계명 1, 2, 3, 4, 5, 6, 7, 8, 9, 12 내용이 다 같진 않아요. 그것처럼 사회신경도 1, 2, 3, 4, 5, 6, 7, 8, 9, 10 몇 가지가 있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그 내용이 다 같지 않으시 그 항목이 하나씩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어려운 문제를.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외워야죠. 자, 그리고 24년도엔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제일 좋은 거는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25년도에는 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24년도와 25년도 괄호의 크기와 개수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거 신경 많이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3연속으로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나왔던 걸 또 내려나? 그것도 제가 확신은 서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던 적은 있었으니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막판에 시험장 들어갈 때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고 들어가면 혹시 또 모르죠? 합격이 여러분들 앞에 두서졌지.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서 다음부터는 2편 헌법에 대한 내용이고 1편까지의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